현재 시각 8시 27분 지나갑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와, 뉴욕 증시 뭐 타코쇼, 타코 트레이드 이러면서 지금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또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인텔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4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네. 이제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측면에서 좀 실망 매물들이 시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낙폭이에요 지금 한 시간? 11% 정도 많이 빠지고 있네. 예.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근데 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테슬라나 메타 그동안에 조금 외면받던 M7 쪽이 다시 또 네. 힘을 내기도 하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변수는 조금 잦아드는 느낌이고 어제 우리는 5천 위에서 놀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이게 끝은 아니라는 생각도 많은 것 같고 시장에서 그죠? 예. 인텔 시간에서 또 아니네요. 제가 잠시 체크를 헷갈렸네요. 예. 예. 자 오늘 또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또 이제 5천 가지고 공방이 얼마나 이어질까? 5천이면 팔고 싶었던 매물도 많을 텐데 어제 또 많이들 많이 장중에 보였고. 이제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거 받아내면서 또 들어오고 싶은 자금이 또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지금. 네. 자 오늘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상이증권 백영찬 리서치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뭐 뉴욕 체크하기 전에 어제 증권가 분위기 어땠습니까? 대망의 5천이었습니다. 마침내.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게 2007년도에 1000포인트, 2007년도에 2000포인트였죠. 당시에. 2,000포인트. 그때는 뮤추얼 펀드의 시대, 장기 투자, 네. 미래에셋 인사이드 펀드 열풍 뭐 이런 것들을 그랬죠. 유압했던 시절이고 맞아요. 또 그거는 중국이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메드 인 차이나 중국이 모든 원자재를 받아왔고 예. 중국이 모든 제품을 만들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다른 양상의 어떤 중국의 호재가 대한민국의 큰 수혜였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TV나 아니면 반도체 기타 그 시장 점유율 1등이 되면서 특히 소니나 이런 TV를 제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현대차도 도요타 대비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네. 그때 또 3,000포인트를 바로 달성했어요. 2021년인가 그럴 겁니다. 2021년 상반기로 맞습니다. 추정되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불과 4년 사이에 2,000포인트 이상 5년 사이에 2,000포인트를 달성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떨떨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 저도 하면서 터치를 하고 또 나누고 네네. 해서 했는데 예. 약간 정강후약이었죠. 정강후약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수에 대한 것을 너무 저희가 지수를 너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다음에 어떤 이 순환매가 있지 않으면 지수는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과연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업종이 뭘까라는 걸 저희끼리 서베이도 해봤어요. 예. 저희 리스센터 사람들이 우리 증시 참가자 생각하는 지수 그리고 증시 참가자 생각하는 다음에 세계의 어떤 쉽게 말하면 순환매에 있을 때 이끌 업종들 네. 그런 거 서베이를 좀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고요. 서베이 아 중입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 중에 아직 그게 서베이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정리한 순환매에 대한 다음에 테마를 받아갈 수 있는 다음 어떤 주도주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잠정 결론. 다음 주도주는 있을 것이다. 네, 지금 있을 것이다. 이미 나왔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다. 예. 궁금한 게 왜냐면 예. 이제 사실 어제 보니까 그 2차 전지 쪽이 특히 뭐 전고체 쪽도 그렇고 ESS 쪽도 그렇고 많이 시세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지수가 여기가 봤던 우리 PER과 PBR 밴드를 다 돌파했습니다. PER, PBR. 그러니까 우리가 네, 역사적으로 봤던 코스피의 PBR의 고점은 지난 3,000포인트로 얘기했던 죄송합니다. 네. 그 코로나 때 했던 1.5배, 네네. PBR 1.5배인데 지금 이미 1.6배 이상 거래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밸류에이션은. 근데 네. 그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국가보다 여전히 낮다고 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죠. 미국은 예. PBR이 4배고, 그러니까. 뭐 일본은 예, 2배고 예,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주저하는 정책 강화, 작년에 있었던 정부의 어떤 정부가 바뀌면서 나왔던 많은 주주환원 정책에 우리 코로나 디스카운트 해소됐기 때문에 밴드가 올라간 거는 네. 맞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다 업종이 어떻게 받아갈 거냐인데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반도체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술이나 아니면 베니핏 우리가 이 인류의 삶에 신체적인 변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멀지 않다고 하는 느낌 그런 몇 개의 제품들이 나오면 그게 테마가 돼요. 자, 그럼 대표적인 게 반도체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구체적인 게 있었고 예. 챗 GPT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디램 가격도 6배나 올랐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적이 실제로 그렇죠?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그런 테마들은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2, 3년 안에 뭐가 가시화 될 거야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움직였어요. 네. 현대차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아, 로봇 쪽. 그러니까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가치가 그동안 숨겨져 있었는데 아틀라스라는 걸 보고 나서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느꼈고 여기에 또 하나 앨런 머스크는 내년 말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하겠다고 네,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쪽에서 일부 노조에서는 로봇 들어오면 안 돼라고 반대하는 있고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현대차 있거든요. 노조는 합의 없이 아틀라스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어떤 이렇게. 의미냐면 상당히 예. 가까이 왔다는 의미죠. 좀 위기감을 먼 미래가 느꼈다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CES가 보여준 거고 예.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테마는 당연히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피지컬 AI와 관련되니까 현대차 그룹 주가 자동차가 좀 더 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 테마는 당연히 자동차가 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자율주행이에요. 예. 자율주행. 지금 최근에 저도 이제 후배 에너스트나 후배 동료에 물어보면 자기 집에서 강릉을 갈 때 테슬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했는데 예. 자기보다 훨씬 잘 운전했더라는 거예요. 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정도예요. 집 지하 주차장에서 강릉까지 1시간 57분이 걸렸는데 음. 진짜로 되게 불안하지 않았나 했더니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율주행은 이제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자동차를 사고 싶다는 의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건데 당연히 자동차죠. 근데 네. 자율주행이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가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는 아직 안 팔리지만 전기차는 2, 3년 내에 많이 팔릴 거라고 아, 볼 또 거예요. 다시 많이 팔릴 그래서 수 있다. 전기차, 그러니까 현대차는 맞는데 전기차에 반드시 필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아, 그래서 어제부터 네, 또 저는 배터리 되게 좋게 봅니다. 이제 단순히 자율주행 때문에 배터리주가 또 큰 테마가 될 거라. 기존의 배터리는 진짜 1차적인 랠리를 2020년, 21년에 했을 때 배터리 네. 2차 전지는 정말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그런 거고 예. 그동안 안 팔렸던 전기차가 네네. 지금 2차 랠리는 뭐냐면 자율주행 때문에 수혜를 볼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가 필요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분명히 다음 테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는 뭐냐면 전기가 모자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많은 전기차, 예. 그다음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다는데 네. 그러면 그 전기를 어떻게 합니까? 전기를 지금까지는 효성이나 LS 같이 전력이나 송배전, 초고압 변압기가 갔잖아요. 네. 근데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전기가 모자라다고 미국의 EIA가 발표한 것처럼 화석 연료를 떼지 않거든요. 예. 미국이 앞으로 매년 신규로 필요한 전력이 100기가면 거기에 70%는 태양광하고 ESS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태양 ES는 됐고 태양광 소형 원전 이쪽 발전은 신규 발전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화력 발전이 아닌 신규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던 신재생 일부 에너지. 네. 그러니까 원전은 신재생이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예. 원전, 태양광, 풍력인데 풍력은 조금 더 시간이 있겠지만 태양광하고 원전은 실제로 많이 수조가 있고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와 관련된 산업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제가 그때도 바소반전을 좀 예, 이따 맞아요. 말씀드리겠지만 전력기기가 아니라 전력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광의의 개념이 전력기. 예. 정리하면 반도체로 시작된 어떤 업종은 일단 자율주행과 휴머노 로봇이 현대차 그룹과 로봇 쪽으로 가고 그다음 그와 관련된 당연히 배터리주가 돼야 되고 네. 배터리주가 되다 보면 전기 쪽으로 가는 원전과 태양광 이런 4개 테마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태양광. 그래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들 어안이 벙벙하다 할 정도로 아니면은 야 이렇게까지나 하는 기대 이상의 랠리가 펼쳐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 출범하면서 임기 내 5천이라고 제시하지 않았나 싶은 목표치가 채 1년도 안 돼서 이제 달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받쳐준 셈인데 그래도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만이나 어디나 일본이나 해외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와도 저평가 아닙니까? PBR.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완이나 뭐 아니면 근데 그 또 센터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물려 있었던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언급이 됐네요. 아틀라스라고 개발을 했더니 노조가 우리 동의 없이는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하니까 만들면 뭐합니까? 근데 미국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야겠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생산 물량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 있죠. 현대차의 네. 그 글로벌 생산량에서 한국의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는 40%밖에 안 되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보다 현지 생산을 많이 현지 하고 생산이 계속 많아진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을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어떤 생각이냐면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과 접근성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뜻이니까 노조 입장에서 위기감인 말씀은 거예요. 그걸 예. 나쁘게 볼 건 아니죠. 네. 환율도 제가 환율 때문에 요즘 일부 구독자들한테 좀 블레임을 당했던 건 환율이 높으면 결국 물가 인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결국 시장 주식시장에 안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렸던 건 1,400에서 1,480원이 됐으니 당연히 안 좋죠. 근데 물가만 볼 게 아니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또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달러로 우리가 수출을 하고 달러로 환전하면서 기업들의 현금과 유동성과 수익성은 좋아지는 건 있는 거거든요.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중시에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율이. 예. 네. 미국은 자꾸 약달러를 원했었어요. 예, 트럼프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됐죠. 예. 정황상 자기가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약달러 원했지만 결국 강달러 된 건 트럼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죠. 리스크를 글로벌 분쟁이나 불확실성을 올릴수록 달러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오히려 평화로운 사람이었으면 달러가 약세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지금 환율이 우리 증시엔 부정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에게 돌려보면 물가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수출 증가율, 그다음에 수입 수출 물가로 보면 수출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에 쉽게 말하면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도 네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결국에 이제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달러 환율 어떤 하단 자체는 조금 그러니까 쉽게 뚫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오히려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면 국제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거죠. 저희들은 가스와 원유를 많이 살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이제 메탈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지금 그렇죠. 철광석이나 이런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벌써부터 어떤 기자분들은 저한테 어저께 전화하셔서 예. 리스크 요인이 뭘까요? 네. 증시를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뭐냐? 아 이제 그걸 또 걱정을 하게 그래서 되죠. 저는 벌써 걱정하지 말아라. 아, 어떻게 보면 파티나 잔치라는 게 예.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언제 끝나지 이렇게 하는 건 오늘은 너무 못 즐기는 거다.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성을 해요. 저희가 과연 5,000포인트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권인들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조심스럽지만 나도 여기서 소외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중에 나도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못 번 것 같은데 이 대대상승장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주식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ETF를 사면 되는데 네.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지수는 5천인데 나는 어떤 수익 돈을 번 게 없는 거죠. 근데 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너무나 많은 5,000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포머라고 그러죠, 포머. 네. 내가 지금 맞아요.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근데 이제 그게 리스크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리스크라고 볼 건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기업들의 테마는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말씀드린 예. 그 업종들. 저는 그래서 미리 뭐 파티를 끝낼 필요는 없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막연한 우려감이 들 때예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미국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근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아직 안 할 건데 사실 아까 말했던 물가가 예. 부담이 되고 부동산이 계속 부담이 되면 예. 세제로 부동산을 막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네. 당연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새로 바뀐 총재께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 자체도 증시에 되게 찬물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 새로 바뀐 연준 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총재. 하는 총재. 하는 총재가 3월 말인가 네, 만기시고 네, 네. 뭐,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시장 금리 이미 반등했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너무 처음부터 잔치를 시작하자마자 불안해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다만
오히려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른 면에서 리스크를 찾는 것 같은 느낌? 뭐 순환매가 없을 것 같다. 뭐 반도체만 너무 집중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집어서 꺾어질 거다보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네. 유동성의 힘도 있고 밸류업 예. 교전이 남아 있고.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실적 장세, 금융 장세라고 준한 4주기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저도 읽었던. 그러니까 금융 장세, 그다음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시적 장세라고 하는 4계절 이론이 일본의 어떤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시장이 너무 뜨거울수록 금리 인상 카드는 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아닌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뭐 방송이나 뉴스에서나 그 수많은 업종과 수천 개의 그 종목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코스피가 오늘 얼마가 해서 뭐 코스닥이 어떠고 이렇게 지수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달만 1월만 들어가지고 17.5% 올랐네요. 어제까지 맞습니다. 예. 코스피가. 근데 진짜 한번 까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한 달 동안의 수익률. 17.5% 내지는 이걸 이상으로 가는 분들과 비중과 이 지수만큼 못 간 분들, 심지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분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과소반전 하셨잖아, 예. 그제? 바이오 안 좋습니다. 어제 바이오가 이렇게 포트에 좀 이렇게 비중이 되시는 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뭐 빵빠레 울리고 팡팡 폭죽 터뜨리는데도 그래서 뭐 싶은 거예요, 어제 같은 날도. 저도 어저께 어. 일부 투자분들이나 저희 사내 자산운용본부랑 긴급 회의를 하면서 좀 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예. 제가 생각했던 그 바이오를 추천했던 기본 증명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틀렸다고 인정한 거죠. 뭐를요? 제가 바이오를 추천했던 첫 번째는 코스피 바이오의 실적들이 좋을 것이다. 셀트리온이나 네, 근데 네. 셀트리온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ABL 바이오의 에러 라이센스 사업 발표가 나쁘진 않았는데 예. 기대감이 더 컸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틀렸다기보다 그건 시장에서 생각했던 걸 우리가 충족 못했다는 건 맞지만 두 번째를 제가 좀 간과했어요. 저희가 좀 바이오에 대해서 약간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본 건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봤던 거죠. 예. 우리나라든 미국은 당연히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 제 말은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1월달 그러니까 1월 초에 얘기했던 총재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가능성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금리와 이 바이오 주가는 아무래도 민감한데 코스닥 바이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심이 당연히 냉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네. 책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제 계좌를 훤히 들여다보시는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핫하다는 뭐 원전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는데 바이오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 수익률이 그냥 그래요. 예. 그래서 제 책임인가요? 아니야. 원래 투자의 최종 판단은 다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제 책임이죠. 예. 아니,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죠. 저희는 분명히 여태까지 작년 7월 이후로 바이오, 소비재, 반도체, 전력기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그거는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입장 중에 운 좋게 반은 맞춘 거죠. 반도체하고 전력 쪽은. 근데 그게 아니라 바이오와 소비재 쪽에서 바이오 쪽은 저희가 조금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됩니다. 미국마저도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되면 바이오는 더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약간 시기적으로는 이제 상반기가 아닌 게 아닌가? 하반기로 가야 되나?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약간 좀 비중을 축소해서 다른 쪽으로 담는 게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가까이 오는 거는 휴머노id 로봇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자율주행이거든요. 예. 현대차가 뭐 라스베가스 네. 쪽에서 3월부터는 이제 그 모범 시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최근에 뭐 자연스럽게 미국장도 M7이 좀 부진했던 건 테슬라 판매량이 부진했는데 네네. 최근에 FSD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보완되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커지고 있고 휴머노id 로봇 그래서 올해 오히려 M7은 좀 이제 나스닥 대비해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완전 무인이죠. 무인 로보택시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출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비감독형인 거잖아요. 사람 없는 채로 이제 로보택시 운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점점 지역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는 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긴 하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예, 있는 예. 거죠. 근데
결국 시장은 언제 번냐면 50대 50이라고 하는 의심이 51대 49로 의심이 줄기 시작하면 예. 급격히 반영되겠죠. 기존에 있는 가치보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너무 좋다는 얘기도 계속 들으셨을 거고요. 중국 출장 가신 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장난 아닌데? 그래서 한국에서 테슬라 사신 분이 테슬라 사는 이유는 미국 가서 렌트해서 운전하기 너무 껄끄럽다. 저도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일부 분들은 내비게이션 영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럴 수 근데 있어요. 목적지만 하면 이제 알아서 가주니까 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테슬라처럼 FSD를 써본 분은 거기서 테슬라를 그렇죠. 렌트해요. 그럼 훨씬 더 편하게 간다는 맞아요. 거죠. 자기가 공항에서 호텔까지 뭐 이렇게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이렇게 그것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뉴욕 얘기는 뒤로 미뤄지는데 일단 5천이라고 했던 우리가 단기 목표치 내지는 단기 목적지였다고 할까? 여기를 생각보다 빨리 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기에 오니까 일단 차익 실현 매물도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여기 오니까 오히려 외국인은 파네? 하는 이런 모습.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뭐 현대차를 비롯한 그런 쪽으로 많이 또 던지는 모습이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업종별로 소위 말하는 대장주. 우리 원전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무슨 뭐 바이오 같으면 그동안 알테오전 이랬는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묘한 양상을 보이니까 진짜 긴가민가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 매수 자금 내지는 지금도 뭐 여기저기 거 정리해서 주식으로 옮겨 타겠다는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보면은 걱정할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주는 밸류에이션은 좀 엄격한 편이죠.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사들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툴이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지수에 대한 전체 펀드에서 운영해야 되는 규모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의 매도를 우리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으로만 보진 말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을 넘었기 때문에 팔 수도 있었겠죠. 외국인 중에. 근데 어떤 외국인 자산운용사에서는 그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펀드 내에서 사우스코리아 비중이 너무 올라간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 델타만큼 내가 차지해야 예. 되는 2.7%의 한국 비중이 3%가 됐기 때문에 0.3%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러네요. 양면의 칼은 있겠죠. 네, 네. 근데 물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 네. 그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그거는 진짜 현실화된다면 그거는 장난이 아니고 진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게 돼 왜냐하면 있잖아요. 국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 이 선진국 지수가 아니라 이머징 컨트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펀드에서 차지하는 되게 미약한 거죠. 근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거의 2배 이상 이 비중으로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비중을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편입된다 안 된다를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뭐 시장에서는 되게 편입될 것처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5,000포인트에서 판 거는 일정 부분은 납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국가 비중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오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비중 조절 부분들. 차원에서 리밸런싱 차원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매물이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5,000포인트가 계속 한 달간 가는데도 매도가 나오냐를 지켜보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6,000을 가버리면 계속 나올 수도 있죠. 아하. 그러네요. 또 한 달 안에 6,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0% 이상 또 올랐다는 얘기고요. 현대차가 예. 10% 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시면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면 외국인의 매도를 투매나 펀더멘털의 의심까지는 보지 말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1.6% 상승 예상됩니다. 5,034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973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원이고요. SK 하이닉스 지금 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만 8천 원. 현대차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만 7,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소폭 오름세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 178만 3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D현대 중공업이 1% 상승 예상됩니다. 그리고 SK스퀘어가 호가 46만 원으로 3%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6,500원, 에코프로, 에코프로 모두 2%,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2차 전지 전고체 쪽, ESS 쪽 강세를 나타내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보시다시피 또 상승이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7만 6,200원, 10만 9,200원이고요. ABL 바이오 호가는 17만 9,100원, 레인보 로보틱스 예상치 기가 50만 4천 원이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4만 5,5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예상치 기가 32만 2천 원, 1.7% 상승 예상되고 있고 HLB 보합권 예상됩니다. 코롱티슈진 호가 7만 8천 원이고요. 펩트로는 예상 체결가 23만 6,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자, 어제 2차 전지 삼성 SDI 상승률 혹시 보셨나요? 거의 상한가 갈 뻔했잖아요. 상한가 갈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종목에서 일봉이 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한 주 가격이 안 싸잖아요. 근데 이게 두 자릿수 상승률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렇게 매일 나름대로 몇 개씩 이렇게 차트 봅니다만 미국의 모더나를 보거든요. 아, 모더나를 보시는 이유는요? 모더나를 보면서 이제 그때 코로나 때 모더나나 화이자 주가 오른 거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모더나 현 위치나 최근 들어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또 무슨 어느 쪽이더라? 또 백신이 개발되고 있나 봐요. 그런 시기인데 그거하고 우리 2차 전지하고 이렇게 한번 오버랩을 시켜보는 거예요. 오버랩을 시켜보면서 차트 흐름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비슷한데 이제 그거죠. 간략하게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는 센터장님 왜 우리 사수들한테 늘 듣고 시작하는 게 시장에서 Market is always right. 시장은 항상 옳다. 네. 그러니 아마 모더나나 우리 2차 전지나 그때 그 고점을 향해서 막 치솟을 때 그때도 시장은 옳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내려온 것도 시장은 옳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Market is not always right 해서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던 부분부적으로 하면 어떨까요? 시장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고 보면은 고점 2차 전지나 모더나의 고점 대비 저점을 보고 있으면은 시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고민입니다, 진짜 요새. 뒤늦은. 시장이 옳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 본질 가치로 회귀를 한다는 걸 거고요. 아하.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더라도 결국 다음에 나온 실적과 갖고 있는 자기들의 배당이라든가 그다음 사업에 대한 계획 때문에 결국은 모든 많은 분들이 그걸 듣다 보면 집단 지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한다는 거니까 그거는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일리로의 변동성이 과연 맞냐는 건 다른 거죠. 저희가 대학교 때 배웠던 재무관리 시간에 배웠던 시장 효율성이라고 하는 마켓 에피션시라고 봤을 때 어떤 뉴스를 바로 반영하는 시장이 있지만 스트롱 마켓 그러지 않는 거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든 투자자들의 생각. 그래서 저도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된 배경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어떤 반도체 기업도 있었고 그다음 유동성 효과도 있었고 정부의 밸류업도 있었지만 저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높은 주식에 대한 정보, 어떤 지식이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3, 40년 전만 해도 증권회사 직원들은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아니 왜요? 왜냐하면 사기꾼이라고 했거든요. 소장님도 어느 그 시절에 조금 한때 1등 저 취업할 무렵만 해도 증권사 단자사 이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쪽은 또 이렇게 1등이 아니고 밀렸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 분들은 주식을 안 했습니다. 무조건. 아버지 세대 아니면 적어도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의 주식의 개념은 저거는 투기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주식이라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중요한 자산 증식 요인이고 공부를 해야 돼. 많은 유튜버들이 공부하고 있죠. 거기다가 서학개미가 생긴 것도 주식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자산 증식이 됐으니 그 왜 그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고 밸류에이션이 왜 중요하고
지수 카운트가 뭐고 배당은 왜 줘야 되지? 주주행동주의는 뭐야? 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양질의 투자자들이 계신 것도 아마 지수 상승에 일정 부분은 기여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누구 따라서 꼭 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아닌데 반도체는 정말 디램 가격이 6배 올랐는데 네. 용산 정자상가만 가봐도 조립 PC 만들 때 들어가던 디램 가격이 네. 12만 원이 62만 원이 됐는데 그래서 PC가 안 팔린다는데 그럼 PC가 안 팔리면 삼성전자가 나쁜 거잖아. 근데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단기적이고 삼성전자 이익에서 PC는 되게 작아. 서버와 데이터 센터 이익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HBM이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복잡한 논리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네. 저는 양질의 어떤 잘 교육받고 그래서 많이 지금 기존에 있는 애널리스트 저도 애널리스트 24년째 하고 있지만 긴장돼요. 옛날처럼 막 대충 썼다가는 되게 컴플레인 당할 수 있죠. 그러게요. 명확한 증거,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지는 건 있지만 그것도 좋은 거죠. 투자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은 질책, 나쁜 질책이든 좋은 질책이든 필요한 것도 있고 칭찬도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양질의 앞서서 투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증권사 직원분들도 지금 이런 시장의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꽤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사실 되게 동병상련처럼 마음이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사회자님께서. 팩폭을 하시네 우리 센터장님.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약간 꽂히셨거든요. 아, 나만 소외되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의견. 아니, 이 눈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방송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괜찮아요.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원전 이런 거 좀 담아도 늦지 않는 건지. 저도 자꾸 과거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7, 8월 달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정받을 때도 주식 시장에서 절코 떠나지 말고 네. 올해 상반기가 매우 셀 수 있으니 그래도 주식 투자 맞아. 하자고 예, 말씀드렸어요. 그래, 예. 저는 그거는 예. 분명히 녹화 예. 부분이 있으니까 예. 기억하셔야 돼요. 네. 주식시장에서 더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고 맞아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상반기에 아까 잔치와 파티라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아까 말했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전기가 모자르네 이 테마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테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 태양광과 원전 이런 테마들로 지수를 편입하셔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련하네요. 후련해.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약간 지금 이제 손이 쉽게 나가지는 않는 구간이잖아요, 특히. 근데 이제 배터리 쪽도 말씀 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중간에 말씀드려 송구하지만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래도 투자들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추천 업종이 혹시 아까 바이오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와 뭐가 달라질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범 시범 주행이 연기되거나 현대차에 센터장님 그 얘기 개장하고 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2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장중에 5천선을 돌파하는 상황이고 어제는 2차 전지 쪽에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이었고 지금 섹터별로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호가 분위기에서는 또다시 이제 5천선 돌파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4,984 그리고 코스닥도 0.7% 상승합니다. 977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15만 4,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소폭 떨어집니다. 지금 75만 3천 원. 현대차가 0.38% 올라갑니다. 어제 조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53만 2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1.5% 상승합니다. 42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합니다. 지금 179만 4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내리네요. 128만 4천 원이고 HD 현대중공업이 1.7% 상승합니다. 62만 4천 원. 기아가 1% 떨어집니다. 16만 2,800원이고요. SK스퀘어가 44만 9,500원으로 0.6%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조금 반등을 보여주네요. 지금 37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 1.3% 상승합니다. 17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7% 올라갑니다. 10만 7천
1,900원, 10만 8천 원. ABL 바이오 오늘 1.2% 올라가네요. 18만 1,900원이고요. 삼천당작 4% 상승합니다. 33만 원. HLB 강법권이고 코오롱 티슈진이 2% 상승합니다. 7만 8천 원이고요. 펩트론도 상승합니다. 24만 1,500원. 리가캠바이오 지금 1.6% 상승하면서 15만 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가 좀 일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 쪽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또 나오네요.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8% 강세입니다. 32,400원. 그리고 센서뷰도 13% 급등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4% 올라가고 나노팀도 2.9% 올라갑니다. HVM 아주아이비 투자도 각각 5%, 6%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피어도 5% 올라갑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3% 상승 중이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주 외에 이제 리튬 관련주들 유일 에너테크가 20% 급등하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18% 급등합니다. 2,815원 선이고요. 리튬 포어스도 13%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후성, 강원에너지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 천보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증권주들도 좋네요. 확실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어제 5천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오늘 또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증권주들 흐름 좋습니다. 키움증권이 33만 5천 원, 미래에셋증권 6% 올라가고요. DB증권, 유한타증권, 삼성증권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상이증권 3.9% 올라가고 대신증권도 2% 올라갑니다. 오늘 증권주들 흐름 좋네요. 부국증권이 68,600원이네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4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60억 원, 83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610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72억 원, 2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원 90전 하락한 1,46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순환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가는 쪽이 그러면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2차 전지 쪽인가요? 오늘 최근, 2차 전지, 최근에 어제도 조짐이 좋았고, 보였던. 예, 오늘도 2차 전지 쪽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또 차익 실현 물량들 네. 뭐 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도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제약 바이오 쪽도.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 5천이라는 숫자에 대한 좀 시장에 나름 예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3,200포인트 올랐을 때 꽤나 시간이 걸렸고 예. 이 4,000포인트 올랐을 때도 그때 작년 11월, 12월 이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5천원이 열었다고 해서 바로 뭐 6천 가자 하는 레벨로 보기는 좀 그렇죠. 좀 어느 정도 다져가면서 진통은 가는 게 있어야 좋은 되는 거 것 아닙니까? 같아요. 저도 오늘 증시를 보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수가 장중에 5천을 찍었다가 다시 장 맞아요. 마감 5천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건강하게 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렇죠. 그런 네. 조정이 없고 그런 의견에 대한 매도 매수가 없다면 시장이 그래서 오른 것 같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도 아침에 개장했을 때보다 약간 약이거든요. 지금은 저기 맞아요. 동시호가 때 예, 봤던 예. 지수보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왔다 갔다 의견들이 또 나올 겁니다. 뉴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전 진짜 5천 시대가 된다는 거는 5천을 터치했다는 게 아니라 4,500에서 5,500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지수 밴드 그렇게 예. 상향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진정한 5천 시대는 5천이 에버리지고 거기서 좋을 땐 5,700에 나왔다가 좀 안 좋은 뉴스가 많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몇 달간은 4,700에 머물기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시대는 이제 오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6천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5천 시대가 됐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것이 2, 3월 달에 지금 나오는 아까 말했던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나 배터리 기업들이나 이런 원전과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로 많이 반영되고 있나? 그러면서 5천이 되겠죠.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보합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주가가 못 올라가면서. 예. 아니면 소폭 조정받거나. 근데 이익은 계속 늘 겁니다. 이익은. 네. 3분기까지 계속 이익은 들고. 그런 건강한 시장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혹시 저희들이 그 추천했을 때
혹시 저희가 뭘 가정했던 부분이 틀리면 또 바로 알람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개장 직전에 저하고 센터장님하고 합작을 해서 우리 정민 앵커를 맛있게 놀려 먹었잖아요. 괜찮아요. 전 놀린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끝났나? 나만 소외됐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그런 부분은 또 지켜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할 만한 여력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겪어보니까 이미지는 아주 여우 같은데 가만히 보면 순진해요. 아, 근데 방송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요? 뭐 해보죠 뭐. 그래서 보면은 속을 갖다가 숨기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좋을 때 나쁠 때가 이렇게 본인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표정이 나오는데 그래 저는 대충 알겠거든요. 아 오늘 장은 이렇게 날아가는데 못 따라가는구나 뭐 이런 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그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축구할 만한 선수예요. 그래 무슨 말씀인가 뭐 저 며칠 전에 그 안정환 위원 해설위원 하는 얘기가 그때 선수들 이렇게 부딪혀서 몸싸움 하다가 넘어지고 저러다 부상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축구하면서 저 정도도 안 하려고 하면 축구하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맞아요. 주식하면서 시장 지수하고 내하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니면 뭐 한 번씩 이렇게 손절을 걱정할 정도의 어떤 급락을 맞는 거 이런 것들 그 뭐 축구하면서 태클이든 뭐 밀어치기든 그런 거 각오하면서 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승부도 있지만 이대돌 구단이 얘기한 것처럼 복귀도 중요합니다. 복귀. 왜 졌는가?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이대돌 구단은 AI랑 대국 딥마인드. 네, 벌써 그 AI 네. 출발은 8년 전, 9년 전에 딥마인드. 그렇죠. 복귀가 안 되는 거죠. 복귀가 그러니까 그들이 두는 수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달랐던 거죠. 사람이 두는 전번의 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그러니까 왜 그 말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왜 바이오 추천했다가 저희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가정했는데 그게 틀려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근데 지금 오늘 바이오 오르는 거는 여기 아직도 바이오에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 순환매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판단을 못 하겠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투자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투자 이것을 산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단 두 줄이라도 적어놨다가 계속 떨어진다면 그게 맞는 건지 시장이 잘못된 건지를 한번 보고 그 복귀를 해보시면 그것이 분명히 투자의 근육이 생기는 거겠죠. 그럼 분명히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거에 바로 첩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패널분들 우리 게스트분들의 그 분석이나 전망을 듣고 본인이 이렇게 동의가 되면은 바로 실행하더라고요. 예, 공부는 하고, 공부는 하고 예, 일단. 공부는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 상상해증권의 마켓 뷰를 따라서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계시니까 제가 오히려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서로 또 예. 그 조정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것은 건강한 토론이 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질문해놓고 저기 패널 답변하는 거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민 앵커는 다 듣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미국 얘기 좀 해보시죠. 예, 예, 예. 저기 사실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오고 뭐 타코가 됐건 튜나가 됐건 뭐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또 살아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지수가 최근에 봤던 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저는 경계감을 이렇게 늦출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장은.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뭐 계속 간다고 지금 리딩방을 갖다가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미국 저희가 이제 저 이코노미스트랑 이제 오늘 방송에 네. 나온 게 자료를 만들면서 결국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 거냐. 네.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고용 지표가 좀 여러 가지 혼돈의 고용 지표 나오지만 이거는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지금 잠깐 제가 요 화면에 지금 보시면 네. 결국 미국의 고용이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 그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두 달 연속 쪽에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4.2% 초반까지. 그리고 요 얇은 청록색은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드디어 이제 상승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론은 물론 이것도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차라리 이 미국의 경제 활동이나 실업률이 많이 올라야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4%대 실업률이 지금 보시면 2024년 1월보다는 3.5%였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봐서 실업률이 너무 좋아, 나이스해, 완전 고용이야.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실업률은 미국에서 계속 나빠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이제 경기가 안 좋네, 실업률을 막아야겠네 하면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또 실업률이 약간 너무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받은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미국이 5% 6% 실업률하는 건 경제 파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의 예. 어떤 변동성. 그래서 지금 4.4에서 4.2로 좀 떨어진 실업률을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나쁜 뉴스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러면 미국 경기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고용 측면에서는 건강한데 좀 금리가 좀 인하가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함이구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 나쁘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전 다시 또 국내 증시 쪽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증권주들도 뭐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도 약간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예.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표 2번 보시면 지금 7페이지입니다. 그 상법 개정, 시장법 개정안 예. 타임라인이라고 저희가 한번 예. 제공을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차 상법 개정은 했고 2차 상법 개정에서 이제 3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한 3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다.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안 써드렸지만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코스닥 시장 어떻게 돼요? 자꾸 글쎄, 맞아요. 글쎄. 예. 제가 예. 왜 그걸 말씀드렸냐면 예. 정부가 생각하는 상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네. 증시 부양 정책에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렇죠. 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은 왜냐하면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조그만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고 그 기업들이 커야지 우리나라도 건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도 올해 상반기에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 상법 개정보다 그쪽도 되게 주목해서 보신다면 우리나라 아까 말한 리튬 관련주라든가 일부 항공주나 로봇주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아까 말했던 뭐 풍부한 유동성도 있었고 똑똑한 투자자분들도 계셨고 우리의 기업의 배터리나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있었지만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여기에 있는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자체, 성장 펀드 도입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왜 뉴욕 증시보다도 국내 증시에 대한 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또 뭔가 달러 자산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 번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확실히 자기가 만약에 주식을 하고 싶은 자산이 100이 있다면 예. 국내, 미국, 그다음에 중국, 한국에 대한 포트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 중국. 그래서 한국, 미국, 중국 이 세 네. 개에 대한 포트가. 그 정도 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근데 1,000만 원 갖고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 갖고 아, 다 다만 네. 비중이란 걸 조정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미국 시장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높을 거고 주도주가 미국보다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 비중을 한 60, 70까지 늘려야 되는 거죠. 그게 ETF든 주식이든.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이나 중국도 10에서 20% 갖고 있어야 되는 네네. 거니까 저는 중국의 양자 컴퓨팅이나 로봇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ETF가 많이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만들어 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나 항생테크라든가 뭐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딥시크 2도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은 테슬라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그동안 좀 힘들었지만 FSD의 혁신적인 발전,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테크주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밸런스 있게 갖고 가는 게 좀 맞다. 근데 다만 한국에 대한 비중은 좀 많이 늘리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